동양 파트고 부천성모병원의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연부조직 종양하고 무계획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전공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들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그 이재영 교수께서 준비하신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재영 교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아침 의국 집담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천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방 소개드린 대로 소프티슈 매스에 대한 진단적 접근 그리고 이제 언플랜드 익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서론과 신체 검진, 그리고 영상 검사, 그다음에 바이옵시, 스테이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플랜드 익시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소프티슈 투머라는 거는 이제 그런 소프티슈를 만드는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그 기원 세포로는 근육이나 지방 조직, 그리고 이제 연부 조직, 이제 혈관, 신경 등의 오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나인의 경우에는 약 100만 명당 연간 한 3천 예 정도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말리그넌시의 경우에는 100만 명당 약 30예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WHO에서는 이제 그 기원 세포에 따라서 이제 종양들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세포라든가 섬유 세포, 또 이제 혈관, 근육, 신경 이런 세포들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고, 이제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화 종양, 언디퍼레시티 타입을 해서 따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론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너무 양이 방대하고요.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니까 총론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양을 메스를 주소로 환자가 오면 이게 정말 종양인지 종양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종양 이제 메스를 주소로 왔지만 종양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흔히 만나는 환자들이 이런 벌사라든가 갱글리온, 이런 시스트 이런 환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나 신체 검진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양 유사병변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밀로이도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아밀로이도마라든가 그런 가우트가 있는 경우에는 가우트 토파이 그리고 이제 RA가 있는 경우에는 류마티드 노들 정도 이렇게 메스를 주소로 환자들이 내원을 합니다. 실제로는 보면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나 환자를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전신 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환자의 그런 병력이나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내원한 경우에 신체 검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거는 크기가 약 5cm 이상인 경우에는 악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위치가 피부나 이런 데 그 슈퍼피셜한 레이어보다는 딥레이어에 있을 때 사르코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자라는 경우에도 당연히 악성 종양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보내시는 경우에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메스가 있는 환자를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고 많이 키워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sar코마는 사실 통증이 없습니다. 이제 커져서 뭐 뉴로바스큘라를 압박한다든가 이럴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게 악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환자를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치료를 늦추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종양의 성상이나 이제 움직임 정도, 또 압통이 있는지, 그다음에 열감이 있는지 이런 병변들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제 그 딥포션에 위치할수록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악성이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더마토파이브로사르코마 프로투버런스라든가 카포시사르코마인 경우에는 상당히 슈퍼피셜한 병변인데도 이제 악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슈퍼피셜한 레이어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뭐 저희가 수술방 들어가서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피부과하고 협진을 해서 피부과에서 보면 이런 피부 병변에 대해서 이제 쉽게 펀치 바이옵시 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하고 협진해서 이런 그 슈퍼피셜한 병변에 대해서는 펀치 바이옵시를 하면 비교적 좀 수월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영상 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플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심플 엑스레이에서는 연부조직 중량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다소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뼈와의 관계라든가 또 이런 칼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소프티시 덴서티를 볼 수 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AV 멀포메이션에서 보이는 플레보리스라든가 이제 라이포마에서 보이는 이런 그 소프티시 음영이 엑스레이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라든가 형태를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가 비교적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소프티슈 매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래 사진의 왼쪽에서 보면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스트 아티큘라 오스테오 카틸리젠스 매스 이렇게 관절 주변으로 이런 형태의 매스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사이티스 오스피칸스의 경우에는 이제 멀쩡한 이런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엑스레이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의 청진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제 정형외과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간편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런 외래에서 조그만 그런 메스로 오신 경우에 또 이렇게 레이어가 깊지 않고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형태라든가 깊이 이제 베스큘러리티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의 장점으로는 이제 인베이시브하지 않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그다음에 레디에이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 sul자 그 하면서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그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뼈와 근처에 인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딱딱한 구조물인 뼈와 근접해 있을 때에는 조금 그 영상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술자의 그런 그 능력에 따라서 정확한 관찰을 좀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인터옵저버 릴라이언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초음파로 이런 연부조직 중량을 진단까지 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비교적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메스 환자들은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이 갱글리온이라든가 에피더모이드 시스트, 라이포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헤만지오마 정도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종양들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갱글리온 시스트를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외래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특징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죠. 주로 이제 캡슐이라든가 볼사, 텐던 등에서 기원을 하고 뭐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렇게 커진다든가 너브 컴프레션이 있거나 그러면 통증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 소견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관절 특징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언에코익하거나 하이퍼에코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포스티리어 이네스먼트를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종양 중에서 벌사이티스 이제 주로 이제 이스키움이라든가 올레크레논, 레트렌 말레로스 주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초음파를 대보면 이렇게 월이 틱하고 가끔 septation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인터널 데브리스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에피더모이드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퀴즈로 냈었는데요. 이제 에피더말 인클루전 시스트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적 크기가 크지 않고 이제 피부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이제 케라틴이라든가 콜레스테롤, 프로테인 등으로 이루어진 데브리스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안에 수술할 때 보면 안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흰색
그 데브리 치즈 같은 데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병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에피셀리움에 라이닝 되어서 안쪽에 이제 케라틴 데브리가 있는 형태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모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쪽에 보면 잘 경계가 뚜렷하고, 안쪽에 이제 이렇게 하얀색 케라틴 데브리가 보이고,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화산 모양 병변들은 이제 오일 클래프트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스큘라티도 없고, 이렇게 초음파 상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포마도 초음파로 비교적 쉽게 좀 알 수 있는 종양입니다. 이제 주로 40대에서 60대에 많고, 대부분 심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피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육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스큘리티는 없거나 굉장히 위크하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많지 않고, 엑스레이나 CT 상으로는 레드루센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견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슈퍼피셜 라이포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롱게이션된 호모제너스한 이런 하이퍼 에코익한 매스가 보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안쪽에 보면 에코제닉 스트랜드가 스킨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레이어가 안쪽에 위치하고 유사한 모양을 띠게 되고, 머슬 안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septum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T는 이제 엑스레이를 단층으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도 이제 소프티슈 매스를 판별하는 데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엑스레이와 비슷하게 칼시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골 조직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로 이제 렁이나 이제 그 업도면 쪽에 있는 장기에 메타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MRI입니다.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소프티슈 매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멀티플레인한 이런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지컬 마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악성 종양이 의심되거나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MRI를 꼭 촬영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촬영하실 때 이넨스를 꼭 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MRI를 가지고 그런 병리학적인 진단, 이게 무슨 뭐 믹스 파이브로 사코마인지 언디퍼렌트 사코마인지 하는 그런 병리 진단까지는 제가 보면 아직은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MRI 상으로 병리적인 진단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MRI를 볼 때 비나인이냐 말리그넌시냐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진단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티슈 사르코마인 경우에는 T1에서 로우, 뭐 T2에서 하이, 그리고 이제 이넨스먼트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구분이 사실 어렵고,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즈가 크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딥레이어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게 sar코마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패시티 검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패시티 검사는 FTG 업테이크를 보는 검사로서, 예전에는 이제 평면상으로만 보였던 해기학 검사를 3D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로컬 또는 디스턴트 메타를 보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메타볼릭 액티비티나 이제 바이올로직한 그 어그레시브니스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병의 어떤 그 악성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되면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이옵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이제 파인 니드 바이옵시나 콘 니드 바이옵시, 인시널 바이옵시, 다 떼는 경우에는 익시널 바이옵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콘 니드 바이옵시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인시저널 바이옵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옵시 종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 때 스테이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에네킹 스테이지, 그다음에 AJCC 스테이징을 많이 쓰는데요. 에네킹 같은 경우에는 비나인은 이제 바이올로직 액티비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말리그넌트는 히스톨로직 그레이드, 그리고 그 사이트, 그다음에 메타 여부를 주로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JCC 스테이징도 비슷하지만 이제 그레이드와 사이즈, 그다음에 뎁스, 메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읍수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언플랜드 익시전이라고 하고, 이제 종양하는 의사들끼리는 이제 읍수 서저리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떼고 보니 이렇게 이제 악성 종양이 나왔다. 그래서 놀라는 모양을 어, 그 표현한 글인데요. 일단은 그 정의를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이제 괴라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정의를 했었는데 언플랜드 익시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수술 전에 정확한 검사가 없이 또는 이제 투머 프리한 마진을 얻지 못한 채 익시전을 시행하는 경우를 언플랜드 익시전이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32살 여자 환자분이고요. 타 병원에 이제 누웠을 등에서 뭐가 이렇게 메스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제 타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병원인데요. 이제 환자 왔을 때 이제 그 병원에서도 이제 MRI를 촬영을 했고 MRI 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L5S1 에리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소프티슈 메스가 관찰이 됩니다. 뭐 크기는 비교적 한 3cm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무록 같다라고 이제 그 환자한테 설명을 했고요. 비교적 뭐 간단한 수술이니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병리 보고서에서 sar코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해결을 못하고 전원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했고요. 가져온 병리 조직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봤는데 검토한 결과를 보니까 언디퍼렌치드 플레이몰픽 sar코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이제 찍어 보니까 이제 메스는 사라져 있고 수술 주변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에데마가 발생을 해서 이게 실제로 어디까지 튜머가 컨타미네이션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에데마가 퍼져 있고요. 물론 좌우로도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튜머 컨타미네 정도를 이걸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데마가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분인데 굉장히 넓은 부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초기 MRI 검사를 다시 볼 때 이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디파시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sar코마를 한번 의심을 좀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이런 의심 없이 뭐 이제 무록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환자를 치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젊은 여성분의 등에 큰 이런 그 구멍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와이드 마진으로 이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이런 실수를 좀 여러분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많게는 이제 그 비율이 보니까 뭐 50% 이상도 보호가 되고 있고요. 물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보면 이제 성형외과라든가 일반외과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수술이 이루어져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마진에 대한 개념이 없이 떼였기 때문에 많게는 90%까지 이런 막성 종양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티슈 사코마 환자가 의심된 환자가 왔을 때는 꼭 이렇게 말리그넌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빨리 자라거나 이제 크기에 크거나 이제 디파시아에 위치하거나 했을 때는 꼭 악성 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페인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악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플랜드 익션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sar코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 기록이라든가 영상 검사, 병리 그 결과들을 같이 해서 보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와서 이제 악성이라고 왔는데 이 병리 그를 재검토해 보면 또 악성 종양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악성이 또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여쭤보니까 병리학 내에서도 이런 육종 환자들 진단은 굉장히 병리학 내에서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병리를 재검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 이제 환자들 크게는 이제 튜머베드 익시전 이제 다시 한번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RT라든가 이제 케모세라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학지 협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의 결과를 보면 언프렌드 익시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튜머 컨타미네이션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랩이나 스킨 그라프트 같은 연부조직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종양이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남아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재발률도 굉장히 높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
당연히 튜머가 남아 있고 그걸 이렇게 컨타미네이션까지 시켰기 때문에 원격 전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조각가 높은 경우에는 약 절반 가량의 메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환자의 생존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 종양 모임 할 때 저희 그 의국 그 동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그 TBI 오스테오사르코마에 의한 패솔로직 프랙처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떡하니 플레이트를 대가지고 치료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사코마 재발을 했고요. 이제 보면 환자 가져오신 MRI를 보니까 수술 전 MRI 검사에서도 악성 종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있었는데 아마 수술 전에 전혀 확인을 않고 이제 그렇게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신체 검진을 굉장히 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꼼꼼하게 좀 잘 해주시고요. 심플레이 엑스레이는 이제 제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용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지만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에는 진단율이 그 정확한 진단을 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고 반드시 이넨스를 꼭 해주시고요. 이런 소프티슈 메스 환자가 왔을 때 악성 종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재용 교수님 시간 잘 맞춰가지고, 좋은 강의 잘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 맞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튜머 바이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공의생들 막 튜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조그마한 메스가 있으면은 가능한 한 흉이 좀 적게 남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 혹시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더라도 언플랜드 익스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종양 파트의 주민욱 교수님하고 이용석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뭐 아마 뭐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한마디씩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말씀 잘 해주셔서 특별한 얘기를 추가할 건 지역적인 얘기 좀 하고 비슷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슈퍼피셜 sar코마로 예를 들어 주셨던 더마토파이브로사르코마 프로튜버런스는 이제 2020년에 바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sar코마가 아니고 이제 경계성 종양으로 바뀌었던 점 알려드리고요. 카포치 sar코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뭐 마진을 확보하고 이런 개념의 sar코마가 아니라 조금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언플랜드 익시전과 같은 개념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로컬 트리트먼트를 그냥 주사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에피더마이크로전 시스트를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디 그 개원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텐데 대부분 비나인이지만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면 거기서 스퀘이모스 카시노마가 발생하게 돼서 저희 병원에서는 45년 동안 2명의 케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MRI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자들이 이제 뭐 이제 실비보험 등과 관련해서 개인 병원에서 촬영을 하고 들고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가 유럽 그 근골격 레디알러지 소사이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한 게 상당히 좋은데 최근엔 비교적 적어도 1.5 테슬라, 3 테슬라 정도의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D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를 포함해서 찍었다는 거는 일단 종양을 감별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로 관절을 보려고 찍는 건데 그냥 루틴 MRI대로 찍어가지고 판독을 할 수 없게 해서 가져오는 경우 꽤 많고요. 최근에 디퓨전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디퓨전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옵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아예 MRI를 촬영하지 않고 그냥 제거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MRI를 했는데도 확인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읍소피의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2015년경에 나온 문헌에 따르면 주 교수님 언플랜딩 시전, 조금만 짧게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플랜딩 시전의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 중재위원 이런 곳에 환자들이 아닌 게 많아지면서 언플랜딩 시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스님들 지금 오늘 강의 잘 듣고 계시는데요. 질문 좀 부탁드리겠고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성모병원 김건우 스님, 강의에서 이제 초음파 MRI 검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악성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두 개를 다 하는지 아니면은 혹시 종양별로 어떤 종양은 초음파가 조금 더 낫고 어떤 종양은 MRI가 좀 더 낫고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선호하시는 그런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진단할 수 있는 종양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제 간편하고 하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신체 검진이라든가 위치나 이런 걸 봐서 초음파로 진단 가능한 종양, 아까 말씀드린 갱글리온이라든가 뭐 에피더모이드 시스트, 라이포마 등을 이제 비교적 쉽게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저는 주로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런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초음파보다는 MRI 검사 진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그걸 설명해서 가능하면 꼭 진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석 교수님 저기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바이옵시, 이재영 교수님 좋은 강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까 바이옵시 얘기했을 때 익시저널 바이옵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저희 튜머보드에서 항상 주민욱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내용이긴 한데 익시저널 바이옵시와 익시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익시저널 바이옵시하고 그 저희가 수술 기록자에도 항상 와이드 익시전은 바이옵시라는 표현들이 전공 선생님들이 쓰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표현이어서 익시저널 바이옵시의 기준을 좀 명확히 알고 데피니션을 좀 알고서 익시저널 바이옵시, 익시전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진단서 같은 거 쓸 때도 튜머가 있어가지고 튜머를 익시전을 했으면 절제를 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절제 생검술을 시행했다 뭐 이렇게 적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서 진단서에 쓰실 때는 절제 생검이 아니라 종계 절제술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재용 교수님 혹시 보면은 아까 언플레인드 익시전 옵스 서저리 아마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오신 분들. 네네. 아까 교과서적인 어떤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결과가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면 다시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물론 뭐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뭐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수술 잘 해서 이렇게 물론 플랩 크게 많이 커버하고 해서 이제 수술 잘 떼면 해결할 잘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분 정도가 이제 이미 이제 있던 메스를 추가로 제거를 했는데 다른 부위에 메타가 발생해가지고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한 세네 분 정도 굉장히 영해지셨거든요. 30대, 40대 요 분들이었는데 이제 투머 컨타미네이션을 다 시켜 놓으니까 그게 좀 더 빨리 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예후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지만은,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오늘 집담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네, 코멘트 잘 좀 들었어요.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정 교수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해주신 이재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척추 파트입니다.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의 유지연 교수님께서 흉요 천추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목요 집담의 26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